자, 우동균 기자에게 넘길 텐데요. 지금 문재인은 이번에 성공했고 해외에서도 극찬이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글쎄요. 지금 해외에서는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전문가들의 발언, 그리고 해외 전문가들의 의혹 제기들을 속속 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제도 다반뉴스에서 잠시 전달한 바가 있지만은 보다 더 이 해당 기사 내용을 좀 심화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희가 좀 안내해 드릴 텐데요. 하나하나 의미심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해외에서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십시오. 가령 민경우 의원이 한 발언 혹은 뭐 다른 전문가들이 한 발언,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다릅니까? 음모론이라고 아예 제목을 달고 뭐 황당만 주장을 했다고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민경우 의원 같은 인물들에 대해서 저 사람들이 더 수상하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프레임을 씌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일인데 정작 대한민국 언론들은 무시하거나 폄하하거나 왜곡하고 있죠. 반면에 해외 언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의 IB타임즈 보도, 저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죠. 제목부터 보십시오. 한국의 4월 총선은 조작되고 사기였나? 라고 아예 달아버렸어요. 즉 대한민국 지난 4월에 있었던 총선,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일단 서두에서는 뭐 선거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뭐 민주당이 뭐 170몇 석 받았다,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었다고 하더라,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면서 뭐 이번에 이래서 민주당이 좋다고 하더라. 그런데 일부 관측통들은 4월 선거를 두고 일종의 사기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라는 문장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쭉 의혹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선거 당일 본투표에서는 승리했지만 사전투표, 우편투표 등등이 집계되고 나서 전체 결과에서는 패한 사례가 많다. 다수의 야권 후보들이 그 원래 4월 15일 날은 이겼는데 그 사전투표 까보니까 지더라 라는 말들을 지금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의 어떤 추측, 그리고 동아시아 연구소의 어떤 논평 등을 또 소개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동아시아 연구소는 선거에서의 부정행위는 디지털 사기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더라. 해킹, 그죠? 그렇죠. 디지털 사기. 여기서 말한 디지털 사기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해킹이라던가 혹은 애초에 조작된 프로그램에 의한 어떤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다 나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디지털 사기 같은 경우 기획자,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그리고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자만 있으면은 쉽게 성사될 수 있다. 이렇게 관련자가 적어서 사기 행각을 은폐하기 훨씬 수월하다라는 문장이 나오는데요. 다시 말해서 디지털 사기 별거 없어. 전문가 몇 명,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결책한 사람 몇 명, 이 사람들만 있으면 모든 판을 다 짤 수가 있는 거야. 즉 엮여있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꼬리가 밟혀도 몸통까지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사기의 가능성이 언급되는 건데, 물론 이 기사에서 앞에 부분을 보면은 아날로그 사기 방식은 어렵다. 소위 말해서 투표함 바꿔치기, 뭐 표원기, 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엮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에 디지털 사기는 관련자가 적기 때문에 수월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저희 신의 한 수 같은 경우는 아날로그 방식의 지금 사기 부분도 저희가 계속 배제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왜? 투표함이 너무나도 부실하게 관리됐고 뭐 CCTV 없는 무슨 모델하우스 같은 데다가 투표함을 던져놓질 않나, 헬스장에다가 투표함을 놓질 않나, 그리고 자기들이 봉인 도장을 찍어놓고는 테이프를 붙였다 뗐다 하고 있지 않나, 심지어 붙여놓은 테이프도 부실해가지고 조금만 쑥 하면은 그냥 틈이 다 보일 정도로 이러한 부실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이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거는 저희가 또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디지털 사기의 일환으로서 QR코드를 언급하는데요. QR코드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 사기 행각, 선거 당일 현장 투표가 아니라 우편 투표, 사전 투표에서만 존재했다. 즉 사전 투표지에는 이 QR코드가 있었는데 요게 또 사기 행각에 엮였을 가능성이 있다더라. 실제로 선거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리차드 드밀로 조지아 공대 전산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QR코드야말로 현대 투표 시스템에 있어서 돈만 쓸데없이 많이 들고,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고 불필요하고, 그리고 위험한 특징을 지녔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렇죠. 지금 뭐 코스틀리, 값비싼데 unnecessary, 불필요하다. 그런데 리스키하다, 위험하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QR코드의 어떤 현대 시스템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한 건데요. 리차드 교수는 이렇게 주장했다고 합니다. QR코드는 일단 사람이 판독할 수 없다.
가령 바코드 같은 경우도요. 그 뭐 선선 이렇게 있다고 하지만 밑에 일련 번호가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일련 번호를 보면 이게 뭐를 지칭하는 거다라는 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렇죠, 그렇죠. 근데 QR코드는 정체불명의 네모자 표시를 해가지고 그것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사람이 그걸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판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스캔한다고 해도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투표용지에 뭐가 적힌 건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정보가 담긴 건지 전혀 확인할 길이 없다. 때문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당연하다. 유권자들이 이걸 봤을 때 이게 뭐지? 그렇죠. 라고 생각이 드니까 이거 과연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거야? 이거 믿을 수가 있는 거야? 라는 의구심을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리차드 교수의 주장이었던 거고요. 뿐만 아니라 이 QR코드 스캐너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공격들에 취약하다는 점도 있죠. 그러니까 QR코드의 보안성은 그동안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QR코드를 선거에서 활용했다.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리차드 교수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선관위가 LG U+를 선정했던 점, 이것도 지적을 하는데요. 화웨이를 언급합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 용지 처리를 위해서 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제공할 목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이용하고 있는 LG U+의 5G를 선정했다더라. 그런데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논평하기를 선관위는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심지어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통제로 악명이 높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채택했다더라. 사실 이 화웨이는요, 말이 그냥 민간 기업이지 그 내부의 구성을 보면 사실상 중국 공산당 산하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악명 높은 화웨이 장비를 쓰겠다는 LG U+의 장비를 채택했다. 이거 석연치 않다라는 논평을 소개한 거죠. 심지어 아니 과연 이들이 LG U+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높은 수준의 보안이 확보된 광주와 대전에 정보 데이터 센터가 있어요. 그곳을 이용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자체 망을 활용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LG U+를 선정해가지고 이런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왜 화웨이랑 엮여있는 곳에 의뢰를 해가지고 선거를 이렇게 통신망을 이용했느냐? 당연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 현장에서 사용된 서버, 중국 내 혹은 제3의 장소의 서버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중국의 서버 사용자는 한국의 중앙 서버에 지시를 보낼 수도 있고 이는 또다시 개표기로 메시지를 보내서 선거 결과를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동아시아 연구소의 추측 내용도 함께 소개했던 것이죠. 즉 이번 선거 이번에 민경우 의원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팔로우 더 파티 또 언급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에 엮여 있을 가능성까지 저희가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하나하나 소개되어 있는 것이죠. 결국 어느 쪽이든 간에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사기 행각이 벌어졌던 간에 유권자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소개되고요. 그리고 메바인 교수의 내용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여러 차례 보도가 다 나왔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 메바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어떤 제목의 보고서를 썼어요. 2020년 한국 총선에서의 변칙화 사기라는 제목의 보고서까지 써가지고 한국의 이번 총선 과정 상당히 의심스럽다. 부정선거의 냄새가 난다라는 내용들을 쭉 담아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이 메바인 교수 같은 경우는요. 부정선거 전문가로 흔히 알려져 왔는데 그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지난 2019년에 볼리비아 그리고 콩고 그리고 2017년 케냐에서 부정선거 행위를 적발했던 그 기법 전자포렌식 통계 모델을 이번 보고서 작성에도 활용했다고 합니다. 네. 즉 지난날 여러 나라에서 부정선거를 잡아냈던 자기의 그 통계 모델이 있어요. 그거를 한국에 적용해봤더니 이거 이상하다라고 나왔던 것이죠. 그렇죠. 미베인 교수의 모델 같은 경우는 선거 결과를 일부 뒤집었을 수도 있다는 한국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증거를 제시한다. 즉, 그 미베인의 모델을 써봤더니 한국에서도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 어떤 정당이 기권표와 야당에서 훔쳐낸 표를 몽땅 자신들의 표로 쓸어 담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다. 라는 이 아이디어를 이 통계 프로그램으로 구현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해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베인 교수의 모델에 따르면은 전반적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득표 중 대략 9.9%가량이 부정투표였다라는
라는 지금 해석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을 두고 지금 내부의 일부 몇몇 전문가들은 그거 잘못된 데이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러 차례 나오는 이 해외 전문가들의 주장, QR코드 문제, 그리고 턴거 조작 전문가가 자신이 활용하는 모델을 써봤더니 한국에서도 먹히더라. 그리고 화웨이 장비 논란 등등. 그리고 앞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민경우 의원의 그 Follow the Party의 내용, 모든 것들이 지금 해외에서 다 관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국내에서는 음모론, 가짜뉴스,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되고 있지만 이처럼 미국의 그리고 해외의 유럽 언론들은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들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나마 앞서 홍철기 부장께서 언급한 대로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숨기려고 드냐? 밝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목소리하는 거 보니까요. 점점 더 많은 분들께서 각성하실 날이 좀 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금지 옥역 10포, 그 다음에 순 30포 포함해서 한정 판매 18만 원에 드리고 있는데요. 요게 러시아산 아바이스크 녹용입니다. 아바이스크 녹용 박한석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 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어버이날이 다가오게 됩니다. 아버님과 어머님, 장모님, 장인어른께 이 구존녹용만한 선물이 없다고 저는 감히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존녹용에 들어가고 있는 모든 한약재는 국내산 최고급 한약재를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녹용 역시도 바로 녹용 중에 으뜸 가는 녹용이라고 불리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번 달에 저희는 구존녹용 오리지널 제품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구존녹용 순 제품은 녹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잘 드실 수 있게끔 녹용의 함량이 잘 조절이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즉 녹용의 입문자들도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불편함 없이 드실 수 있는 제품이 이 구존녹용 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구존녹용 순 제품을 드시고 보다 강인한 숫사슴의 양기를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구존녹용 오리지널을 드시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시중에서 저희가 녹용을 한 첩 지어 먹으려면 그것도 최고급 러시아산 녹용을 지어 먹으려면 50만원에서 70만원 이상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평강 한방연구소는 매우 위생적인 환경에서 대량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에게 녹용을 아주 경제적인 가격에 소개를 시켜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식약처 허가도 받았고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을 정도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하에서 제조된다는 점을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존녹용 순 제품을 지금 당장 주문하시면 구존녹용 순 30포 외에 16만원 상당의 금지 옥엽 10포를 추가로 보내드립니다. 구존녹용 순은 아버님과 어머님께 드리고 그리고 구존녹용 금지 옥엽은 자녀분들에게 한번 드려보십시오. 사실 성장기 때 이 녹용과 같은 건강식품을 먹으면 커나가는 데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으니까요. 이번 기회에 아버님과 자녀분들에게 구존녹용을 한번 맛보여 주신 것은 어떨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